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설 잘 보내셨나요? 예, 뭐 설이란 게 있습니까, 별거? 우리 수험생들 늘 부담스럽죠. 자, 지난주 했던 거 가볍게 보고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주 아니라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 탄력성을 공부했습니다. 탄력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1번 질문,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나오고 가격이 나왔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거든요. 그럼 0.5이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해 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나눈 값이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그럼 수요량 변화율 5%, 가격 변화율 10%.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할 때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지 않는다. 숫자만 본다. 그럼 5를 10으로 나누니까 이건 몇입니까? 0.5. 0.5는 1보다 작죠. 그러면 1보다 작으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랍니다.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이면 양변화가 작다. 양변화가 작단 말은 가격 변화가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OX, O. X 아닙니다. O입니다. 잘 봐봐요. 헷갈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랍니다. 그러면 탄력적인 것을 기억하면 돼.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다고 그랬죠? 그럼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수요량 변화가 크다. 그럼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더 커야 되잖아. 그러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가 작다. 그럼 옳은 지문이잖아요.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이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 나오면 그러면 고정됐다, 불변 이런 말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고정된다. OX, O. 이것저것 설명할 때 개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70점이다. 70점이 고정된다.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의 개론 점수가 70점으로 좀 고정되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개론 점수가 70점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70점 맞는다는 소리야. 그럼 민법 몇 점이면 합격입니까? 50점이면 합격이잖아요. 제발 좀. 70점 부족하면 80점 할까요? 그럼 개론 점수가 80점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개론 점수 80점이다. 그럼 민법 몇 점? 40점. 개론 점수가 80점에서 고정됐다. 그래도 떨어졌다. 그럼 어떡할까?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 고정 불변이란 말 나와요. 3번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놓은 게 4번입니다.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불변이다, 고정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며 수요 곡선은 수평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수평선입니까? 수직선입니까? 수직선. 다 옳은 말인데 이 평자를 직자로 바꿔야 돼. 평자를 직자로.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틀린 지문. 그냥 OX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안전 비탄력지면 고정, 불변, 탄력성은 0, 수직선이다. 이게 이제 기억나야 되잖아요.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이제 공급 탄력성이네요.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이 탄력적이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변화 크다고 그랬잖아요.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OX, O. 6번, 7번, 8번, 6, 7, 8은 올해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부분인데 탄력성 결정 요인. 그러면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은 영세대주는 탄력적이다. 그거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럼 6번,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고 탄력적으로 되고 수요 곡선 형태는 완만하다. 탄력적이면 완만하다. 그랬으니까 옳은 지문입니다. 7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에 영위할수록 세분할수록 수요는 보다 더 탄력적이다. OX, O. 자, 8번은 공급 탄력성입니다. 공급 탄력성은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이게 가장 많이 출제했다고 그랬어요. 탄력성 측정 기간이 장기, 탄력적이고 생산 기간이 짧다, 빨리빨리 만들어낸다. 그럼 탄력적이고 용도전이 영위할수록 공법적 기준이 완화될수록 공급이 탄력성은 크다. OX, O, O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탄력성 끝냈습니다. 자, 이제 경기 변동 할 건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중요한 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하고 순환 국면별 특징.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불비 다르다. 불비 다르다. 이거 기억나야 되잖아요. 자, 1번은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은
정부 정책이 변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 취득세율 변화 등 정부 정책 변화로 발생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현상을 말한다. OX, O.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이 있고 비순환적 변동이 있는데 무작위 변동, 즉 불규칙 변동, 그다음에 계절적 변동, 장기 변동은 비순환적 변동이잖아요.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2번은 측정 지표, 건축량과 공실 공가율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OX, O. 측정 지표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 공실 공가, 이자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3번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특성에서 정점은 높고 저점이 낮아. 여기까지 옳은 말입니다.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아버리면 침폭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다죠. 크다. 작다가 아니라 크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 자, 4번은 상하도. 4번하고 5번은 순환 국면별 특징입니다. 그럼 순환 국면별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상하도. 상은 상향시장, 하는 하한선, 도는 매도인 중심시장. 그러면 4번 지문 5입니까? X입니까? 5죠. 5. 상, 도 나왔고 하 나왔으니까 옳은 지문. 5번 후퇴시장 나왔습니다. 그럼 후퇴시장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다. 후퇴시장은 뭐하고 성격이 똑같다? 하향시장하고 똑같다. 그래서 하, 상, 수. 이렇게 5번처럼 후퇴시장을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는 하상수를 써놓으면 된다. 그럼 하상수는 하향시장, 후퇴시장하고 성격이 똑같고 상한선이 나와야 되고 선 또는 기준가격이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하향시장은 매수인 중심인데 후퇴시장도 매수인 중심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매도인에서 누구로? 매수인으로 전환된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런 말.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5번은 후퇴시장은 매수인이 중시되고 여기까지는 OX. 5.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상향입니까? 상한. 상향이 아니라 상한. 이 하가 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5번은 틀린 지문. 그러니까 5번, 4번, 5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하도, 하상수. 4번하고 5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순환 국면별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미집이론으로 갈게요. 거미집이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수탄수, 공기수, 그 다음에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지면 그러면 기울기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1번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을 작을 때 탄력성이 나왔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나오면 수탄수를 써봐라. 수탄수의 의미는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이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인데 만약에 공급 탄력성이 더 크다. 수렴이 아니죠. 그럼 뭡니다? 발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럼 1번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작을 때 공급 탄력성이 더 클 때 그럼 수렴이 아니잖아요. 수렴이 아니니까 뭡니까? 발산이지. 발산.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탄력성과 기울기,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같으면 뭐다? 순환이야. 순환. 그럼 2번은 수요 탄력성이 1.2, 공급 탄력성이 1.2. 그럼 뭡니까? 순환형이다. 옳은 지문입니다. 3번은 기울기 주었습니다. 기울기가 주면 뭐라고 쓴다? 수탄수라고 씁니까? 공기수라고 씁니까? 공기수. 공기수. 선생님 공기수가 무슨 말인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먼저 3번은 그렇게 듣는 거 볼까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대요. 그러면 공급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러면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수렴입니다. 5입니까? X입니까? 5. 4번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으로 봅니까? 0.6으로 봅니까? 0.6으로.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러면 4번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0.6. 공급선의 기울기도 0.6. 그럼 발산이다? 순환이다? 순환이다. 순환.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입니다. 자, 5번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졌어요. 기울기 계산 문제. 기울기 계산 문제. 기울기 계산할 때 Q 앞에 있는 숫자, Q 앞에 있는 숫자를 뭘로 나눈다?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그럼 P는 100-2QD, 이거는 수요함수. 그 Q 앞에 있는 숫자 2를 나눈다. P 앞에 있는 숫자 몇입니까? 1. 1로 나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수용선의 기울기는 2죠. 정확하게는 수용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고, 자, 이제 공급함수가 주어졌습니다. 4P 마이너스 100 플러스 3Q에서 Q 앞에 있는 숫자 3 나누기 P 앞에 있는 숫자 몇? 4. 이게 공기다. 그래서 공급선의 기울기가 4분의 3이라고 주어졌다. 기울기 주어졌으니까 공기수라고 써놓고, 공급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인데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2고 공급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이니까 그럼 공기수가 안 되죠. 안 되면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발산.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뭐라고 한다? 발산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오케이.